진지하고 진솔한 사람들의 이야기 찐사이입니다. 저는 찐사이의 향운 진아입니다. 네. 저희 이번에 두 번째 에피소드인데 네. 지난번에 저희 처음으로 녹음을 했잖아요. 맞아요. 소감이 어떤지 각자 조금 짧게 얘기를 해볼까요? 저부터 일단 얘기를 하자면 저는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30대가 딱 된 느낌? 그러니까 뭔가 그 20대 밀도랑 저희의 지금 밀도가 많이 달라진 느낌? 향훈 씨가 훨씬 편안해졌고 그리고 진짜 저 속 깊은 그 아무도 몰랐던 그 기저에 깔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밖으로 잘 수월하게 나오면서 아 우리의 사이가 되게 이렇게 깊어졌구나를 이번 에피소드 녹음하면서 더 들었고 이제 그 향훈 씨의 편집본을 봤잖아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는 새로운 시도하는 걸 되게 어려워하는 사람인데 향훈이랑은 이걸 같이 하니까 좀 인생이 좀 수월하게 풀리는 듯한 느낌? 좀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좋아요. 저는 네. 일단은 너무 재밌었고 오 맞아요. 뭔가 그냥 이렇게 녹음하는 거랑 이렇게 카메라가 이렇게 있는 거랑 조금 느낌이 좀 달랐다고 맞아요. 해야 될까요? 그래서 좀 재밌었고 그리고 저희가 말한 거를 제가 편집을 하면서 이게 다시 한번 들어봤는데 하는 말이 되게 다른 것 같은데 비슷해요. 그래서 이 말하는 방식이 조금 다른 것 뿐이지 결국은 알맹이가 비슷하더라고요. 아, 우리가 되게 닮아 있구나. 저는 좀 되게 다르다라고 많이 생각을 예전에는 했었는데 어쩌면 더 닮아진 것일 수도 맞아요. 있고 좀 비슷해서 좀 깜짝 놀랐던 부분입니다. 진짜요? 오. 네, 찐사이에서 사연과 고민 신청 받고 있습니다. 네, 저희 이제는 구독자분들이랑 같이 얘기하려고 사연 고민 신청 접수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 Dear My Friends 333 gmail.com으로 사연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함께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이번 에피소드의 주제는 20대 때는 몰랐던 것들인데요. 이 주제를 선정을 하게 된 이유를 좀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제가 먼저 꺼낸 주제이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20대 때를 생각을 해보면 약간 어영부영 지났던 것들이 좀 많아요. 뭔가 저는 20대 때는 조금 더 그냥 현재의 삶에 좀 치중해서 살았고 좀 미래지향적이지는 않았어요. 그때를 좀 충실하게 살았던 편이어서 물론 그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중요하죠, 생각을 그것도. 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제가 의도치 않았던 상황들이 생기거나 할 때 약간 이거 왜 이러지? 약간 좀 당황스러웠던 것들도 있고 미리미리 생각을 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어려웠던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좀 후폭풍이 왔을 때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비슷한 연령대이지만 몇 살 좀 많은 언니 같은 존재가 예를 들어 있었더라면 뭔가 미리 이거는 이런 거야 혹은 이건 괜찮아 이렇게 뭔가 조언이나 위로를 조금 받았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이제 저희 팟캐스트 청취자 그리고 유튜브 구독자분들에게 조금 혹시나 20대 분들이 들으시고 계시다면 조금 실질적인 조언이나 좀 위로를 건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결국에는 그러면 약간 선한 영향력과 그들은 이런 힘듦을 좀 잘 슬기롭게 넘어갔으면 좋겠다의 맞습니다. 포인트이네요. 네, 맞습니다. 진아 씨는 제가 요거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어떻게 느끼셨나요? 저는 사실 이번 2025가 되고 좀 느끼는 바가 많았거든요. 왠지 막 뭔가 무너져 있던 것들이 기반을 세우려고 그렇게 노력했다는 시간이었다는 생각도 들고 좀 모르겠어요. 약간 느낌이 터닝됐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깊은 해저 같은데 잠길 때 이렇게 물 위로 끄집어진 느낌이랄까? 그래서 뭔가 이렇게 그 20대 내가 지나온 20대를 복귀하면서 좀 과거를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도 필요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번 느낌이 저는 그랬던 것 같아서 더 좋고 주제가 좀 저희가 이번에는 카테고리가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정리하면서 아 맞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지. 약간 저에 대해서도 더 잘 알게 된 느낌이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저희가 키워드를 몇 개 뽑아봤는데요. 그래서 한 키워드당 각자 좀 생각한 내가 몰랐는데 지금은 깨달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뭔가요? 자기관리죠? 네, 그러면 진아 씨는 자기 관리에 대해서 혹시 가장 크게 깨달은 부분? 저는 자기 관리는 자기 속도를 아는 거인 것 같아요. 결국엔 자기 속도를 알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거. 20대 때는 막 그러잖아요. 갓생 살아라. 뭐 대단히 운동을 뭐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해야 될 것 같고. 약간 저희 시대에 조금 그 맞아, 그게 키워드였던 것 생긴 같아요. 맞아, 네, 맞아. 근데 약간 제가 생각하는 삶의 철학은 삶은 트렌드를 쫓는 게 아니라 자기 철학대로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20대 때는 뭔가 대단히 성취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헤매이는 시간이 사실 더 길잖아요. 과정에서의 머무름이 훨씬 긴데 이거를 생각을 안 하고 다른 사람들은 뭐 했대? 다른 사람들은 뭐 했대? 이러면서 막 엄청 그 자기의 운전대를 자기가 잡지 않고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점점 운전대를 잡게 되는 것 같거든요. 제 생각으로는. 그래서 많은 헤매임이 있어도 전혀 문제가 될 게 없고 그냥 그렇게 하면서 무너졌다 일어나면서 자기의 속도를 찾는 일? 그게 저는 되게 자기의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자기 관리는 결국에는 결과만을 쫓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커리어적인 성취, 내가 부를 축적했고, 뭐 예를 들어서 좋은 학벌을 얻었고, 뭐 이런 거 어떤 사람의 가치관에서는 되게 중요하지만 제 가치관으로는 그게 중요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오늘을 잘 행복하게 살았는가? 이런 가치관으로 전 좀 저를 아는 시간으로 많이 이걸 성장시켜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나의 언어가 무엇인지, 내가 세상을 어떻게 보면서 살아야 되는지 이게 결국에는 내면이랑 맞닿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자기 관리는 외면만 가꾸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기 삶을 실천하는 그런 시간이 결국에는 자기 관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제가 얼마 전에 다른 팟캐스트를 듣다가 네. 이게 약간 에고라는 게 있고 그 심리학적에서 오. 에고라는 게 있고 셀프가 있대요. 오. 에고가 이제 남들한테 보여지는 나 자신이래요. 근데 셀프는 진정한 내 자신이래요. 오. 그래서 이 어릴 때는 조금 더 에고가 좀 더 크대요. 좀 더 많이 잘 그럴 수 있죠. 휘둘리고. 근데 결국에는 약간 셀프가 나를 더 만드니까 셀프가 되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딱 들었는데 오. 진아 씨가 해준 방금 이 얘기가 이야기가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대 때는 조금 더 셀프를 찾아가는 맞아요. 과정이었다. 향훈 씨는요? 저는 20대 때 저도 약간 좀 에고를 가꾸는데 조금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저는 좀 뷰티에 관심이 많았고 약간 메이크업이나 이런 거 한창 왜 20대 때 꾸미려고 꾸미는 하잖아요. 거 맞아. 좋아하잖아요. 약간 내 돈으로 처음 약간 이렇게 옷 사고 이런 시기였는데 근데 저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로는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정말 이 이너 뷰티. 근데 이게 아까는 진아 씨는 마음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다면 저는 진짜 이 몸 건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면 저는 그닥 그렇게 건강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도 않았고 아마 많은 20대 분들이 건강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거예요. 왜냐면 맞아. 건강하니까. 맞아, 놓치기가 쉽죠. 그 말이 너무 웃기다. 건강하니까. 네, 왜냐면 아프지 않으면은 이게 중요하다라는 맞아. 걸 모르거든요. 근데 아프기 전에 관리를 해줘야 돼요. 맞아요. 네, 이게 그래서 어떻게 관리를 하냐.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뭐 사실 유튜브 이런 데 치면 많이 나오기는 하죠. 근데 저는 일단은 눈 건강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오. 왜냐면은 이제 일을 많이 하게 되면서 맞아. 컴퓨터를 항상 맞아, 많이 맞아. 보게 되고 쉴 때도 이 휴대폰을 많이 보게 되는데 눈이 너무 뻑뻑한 거예요. 오. 그래서 저는 옛날에 이제 야근하고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에 지하철에서 매일 눈물을 흘렸어요. 오. 눈이 너무 뻑뻑해서 오. 그냥 제가 제 의지와 다르게 그냥 막 눈물이 났거든요. 근데 물론 제가 라식 수술을 해서인지도 모르겠어요. 오. 유난히 좀 뻑뻑했는데 네, 루테인이나 오메가3 이런 것들을 잘 챙겨 먹으면 이런 것들이 훨씬 덜 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챙겨 먹는 거. 그리고 이거는 좀 웃길 수는 있는데 이제 항문 건강이라든지 그 중요하죠. 너무 계속 중요해요. 앉아 있으면은 또 그게 생기니까. 특히 직장인 분들은 계속 앉아 계실 거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이거는 그냥 관리가 필요해요. 근데 이거 되게 부끄러워할 필요 없는 부분이고 맞아. 모두가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섬유질을 항상 잘 섭취를 하고 그리고 힘을 주지 않는 거. 화장실에서 그것도 중요하군요. 너무 중요해요. 화장실에서 오. 절대 힘을 주지 말 것. 귀여워. 어떻게든 힘을 주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항상 바른 자세 유지하는 거. 제가 이거 진짜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요? 사무실에서 계속 이렇게 꾸부정하게 일을 했는데 별로 크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허리 디스크 그리고 목 디스크 초기 증상 같은 것들을 겪은 후에야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라고 깨달았고 그래서 내가 이 바른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코어의 힘도 기르고 그리고 항상 이 의식적으로 이걸 이 어깨를 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을 물론 제가 20대 때는 그냥 머리로 그냥 대충은 알고 있었지만 뭔가 실천을 한다거나 이게 중요성을 모르다 보니까 그냥 놓치는 부분들이 되게 많았는데 근데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체력을 기르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거 너무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게 체력이 얼마큼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가 정해져요. 맞아요. 근데- 그거 맞아요, 진짜. 맞아. 근데 저는 체력이 부족해서 좀 늘 이게 좀 후회가 됐어요. 조금만 뭘 하다 보면 너무 금방 지쳐. 금방 기력이 딸려. 그러면은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대 분들은 항상 좀 체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또 생각나는 거는 그 체력 관리 겸 요새는 뭔가 현대 사회에서는 너무 빠르게만 지나가고 사실 채운다고는 하지만 사람들이 진짜 근본적인 저 뿌리에 있는 해결점을 찾진 않는 느낌이거든요. 겉에만 딱 채우고 끝나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 요새는 몸은 건강하기도 하더라도 30대 오면서 더 느낀 건데 마인드가 건강한 사람을 찾기는 쉽진 않은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무너져 있고 근데 자기가 무너진지 모르고 저도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약간 정신 건강을 되게 잘 잡고 또 체력도 혜원 씨가 말한 대로 잘 기르려면 자기만의 해소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불안듦을 해소하는 것도 30대에 와보니까 20대 연습을 해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런 부분이 뭐였냐면 분배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업을 이끌어감에 있어서 이 사업을 나랑 동일시하면은 많이 무너지더라고요. 내가 노력한다고 그게 결론이 빨리빨리 나오지 않잖아요. 운때가 또 있어야 되니까. 근데 운은 쌓아가는 거라고는 생각하지만 이 기다림이 너무 길어지니까 난 대체 이렇게까지 노력을 하는데 언제 보상받을 수 있을까에 매몰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저를 스스로 끄집어낼 수 있었던 게 요가였거든요. 그래서 네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정말 많이 옆으로 포진시켜서 그 외에 향은 씨랑 얘기한 적 있어요. 나무 뿌리에 대해서 네. 이렇게 나무 몸통 하나를 잘 지탱하려면 뿌리가 여러 갈래로 깊게 뻗어 있어야 된다. 근데 저는 그게 친구이기도 했고 가족이기도 했고 또 때로는 사랑이기도 했고 또 때로는 독서랑 요가이기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자기 컨트롤 능력치를 외부에서 찾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만들어내는 거? 이 컨트롤 타워의 기제 같은 느낌을. 그래서 그것 또한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혜원 씨가 육체적으로도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려면 그런 부분을 세워내야 된다고 하는데 갑자기 딱 요가가 떠올랐어요. 저도 너무 공감하고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 회복 탄력성이라는 그거 게 중요해요. 네, 이게 맞아. 마음에도 약간 근육이 맞아. 있다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처음엔 없을 수 있지만 이거를 점점 길러가는 점점 거. 길러가는 거 그러면은 이제 30대 때는 내가 그래도 조금은 덜 이 힘든 일이 닥쳤을 때 조금은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아니까 맞아. 아픈 건 또 똑같이 아프고 맞아, 힘들겠지만 맞아. 그나마 좀 현명하게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는 이제 사랑 연애인데 아마 사랑 연애. 관심이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관심 맞아요. 있는 키워드일 것 같은데 진아 씨는 20대 때는 몰랐던 내가 지금은 깨달은 사랑에 대한 연애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죠. 저는 사실 뭐 이렇게 사람마다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빈칸이 있잖아요. 근데 빈칸이 약간 연애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걸 비워두는 게 사실 제 선택이었고 그리고 그게 그렇게 무섭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저는 약간 제 삶에 너무 몰입해 있는 상태였고 막 사업을 내가 이거를 구축을 다 하고 이거를 시작을 했으니까 구축을 빵빵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남자를 만나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어서 그렇죠. 막 많이 찾진 않았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그래도 경험을 많이는 아니지만 아주 조금은 하게 됐는데 하다 보니까 느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모든 사람들이 뭐 그 당시엔 힘들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는데 지나가 보니 모든 그 사람들의 그런 사랑들 그리고 나한테 줬던 행동들 덕분에 내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구나. 되게 감사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저는 약간 진짜 갈등을 너무 싫어하는 평화주의자거든요. 너무 불안해요. 그래서 약간 회피형이었던 것 같은데 회피형은 사람을 피폐하게 만들 수 있다를 좀 주변에서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로는 이거 갈등은 대화로 풀 수 있으면 문제가 될 일이 아니다. 그러고 나서부터는 되게 솔직하게 잘 책임지면서 풀려고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약간 30대에 오면서는 사랑의 범위가 좀 커졌던 것 같아요. 남과 여의 사랑도 있지만 개인으로서의 삶이 보인다랄까요? 그러니까 쉽게 기분이 상하지 않고 이해가 너무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스토리가 이해가 가다 보니까 뭔가 많이 부정하지 않고 그냥 안정감을 좀 선사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20대와의 사랑은 좀 그런 게 달랐던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연애할 때 저를 많이 지켜봐요. 그러니까 상대도 보죠. 괜찮나? 이 사람 편안한가도 보지만 이 사람이 그걸 행함으로써 난 어떤 기분을 느끼고 있지? 이 주축이 내가 되다 보니까 연애가 되게 안정적이라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뭔가 그렇지 않았으면 저 사람이 어떠지? 막 일희일비하고 전전긍긍하고 연락 안 되면 미칠 것 같고 막 이랬을 텐데 그의 삶도 있고 나의 삶도 있고 우리가 떨어져 있을 때는 또 개인의 삶을 즐기고 만나면 또 함께의 삶도 즐길 수 있는 그래서 좀 혼자인 시간을 즐길 수 있을 때 사람을 만나는 게 좀 저한테는 컸던 것 같아요. 만약에 많이 무너져 있는 시기고 마음이 막 건강하지 않았으면 되게 집착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좀 힘들게 하고 관계가 그렇게 길게 지속되지 않았을 텐데 뭔가 내가 다 이렇게 정비가 좀 되어 있고 혼자 잘 지내고 그리고 혼자 지내는 걸 좀 즐겨하고 이런 순간에 좋은 사람이 들어올 때는 이게 좀 건강하게 지속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이렇게 물론 애인 너무 사랑하겠지만 여러분들도 과한 집착은 좀 자기도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닐 거예요 아마. 근데 그 사람이 빠졌을 때도 내가 내 삶을 살 줄은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을 좀 해주고 싶었다. 공감이 되게 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저는 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영화가 있어요. 엄청 뭐죠? 좋아하는 영화인데 이제 비포 시리즈라고 해서 뭐 비포 미드나잇, 뭐 비포 선라이즈, 제일 비포 선라이즈, 비포 선셋, 비포 midnight 이렇게 시리즈예요. 근데 이제 똑같은 배우분들이 이제 출연을 하는 거고 이게 우와. 이제 커플이 나이가 드는 그런 것도 볼 수가 있고. 근데 아무튼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이제 비포 선셋이라는 영화인데 거기에서 이제 여주인공이 그런 말을 해요. 살면서 나는 되게 깊은 관계를 그러니까 남자를 되게 많이 만나고 사랑을 되게 많이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근데 살고
보니까 사실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 그건 맞는 것 이런 같아요. 말을 했는데 제가 이제 30이 되고 나니까 요거는 좀 공감이 됐어요. 예전에는 약간 저게 무슨 말이지? 뭐 사실 의도하면은 뭐 이렇게 뭐 되는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른들이 되게 막 막연하게 막 많이 만나봐라. 남자도 많이 만나야 뭔가 보는 눈이 길러진다. 이렇게 많이 말을 하는데 근데 저는 그건 되게 이상적인 이야기고 맞아. 사실 그렇게 막 많이 만날 수 있나 싶어요. 특히 내가 만약에 그렇게 깊은 감정을 쏟을 만큼의 사랑을 한다면 그게 일생에 그렇게 많이 하기에는 특히 만약에 뭐 20대라고 하면 이 10년 안에 하기에는 좀 어려울 어렵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어려워요. 그리고 저는 또 성격상 약간 또 마음을 그렇게 쉽게 주는 성향이 좀 아니기 때문에 또 어려운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약간 20대 분들한테는 좀 인연을 만약에 한번 소중한 인연을 맺고 나면 그 인연이 되게 쉽게 맺어지는 것도 아니고 되게 소중하다라는 거를 좀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약간 그 당시에는 내가 약간 다른 사람도 만날 수 있고 이렇게 가볍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렇게 또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또 다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다고 해도 이전과의 그 사랑의 모양과는 달라요. 너무 좋은 말이다. 그래서 이제 어쩌면은 그렇게 생긴 모양의 사랑은 또 다시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되게 어렵기는 한데 그래서 더 소중하게 대하고 더 내 전력을 쏟아서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근데 그렇지만 만약에 안 될 수 있잖아요. 이루어지지 않을 확률이 높죠. 솔직히 20대에 하는 사랑들은. 근데 만약에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 모양을 잘 간직하고 내가 이런 사랑을 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너무 슬퍼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이런 사랑을 내가 나중에 못하면은 그거 너무 슬플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와, 너무 공감 간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또 되게 중요한 이야기는 이제 20대는 약간 그런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연애보다는 이성적인 끌림으로 인해 만나게 되는 연애가 많을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약간 그 사랑이라는 감정에 약간 심취해서? 네, 심취할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러면은 약간 서로 대화할 때 예쁘다. 멋있다. 우리 뭐 먹을까? 어디 가서 놀까? 이제 이런 대화만 하기 십상이에요. 왜 약간 좀 깊은 대화보다는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뭔가 좀 같이 노는 거에 초점을 맞추기가 좀 쉬워요. 20대 때는. 우리가 서로 생각하는 게 뭐가 중요하고 이제 이런 거를 20대 때 모르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뭔가 좀 더 우리가 같이 하는 그냥 그 시간에만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은데 근데 이거는 제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또 다시 20대로 돌아가도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마 맞아. 똑같이 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서로에 대한 이해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정말 그냥 내가 있는 그대로의 내 자신을 좀 보여주고 중요하지. 이야기를 많이 하고 가식 없는 그런 솔직한 대화들을 많이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조금 덜 후회하는 그런 연애를 할 수 있는 것 같고 좀 더 현명한 연애를 20대부터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얘기 들으면서 또 떠오른 건데 연애 경험이 많이 없으면 진짜 많이 흔들리거든요. 뭔가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막 불안하고 그게 되게 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3자의 의견을 내 의견인 것처럼 갖고 올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은 관계 유지가 사실 쉽지 않은 것 같고 진짜 형은 씨 말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 빨리 보여주는 게 전 중요한 것 같아요. 밀당도 중요하겠죠. 근데 밀당보다 솔직히 난 이런 사람이야. 넌 어때? 라고 그냥 여자 쪽에서도 먼저 해볼 수 있으면은 당당하게 해보는 걸 추천해요. 왜냐면은 그렇게까지 뭐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만약 그 사람의 가치관이 나한테 부합하지 않는데요. 그러면은
잘 가 하고 보낼 수도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막 근데 내가 아닌 땅에서 나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려고 애쓸 필요 없거든요. 저는 이렇게 좀 내 존재를 알아봐줘 자존감이 낮을 때는 막 그렇게 끌려다녔던 것 같은데 찾고 나서는 네가 나를 부정해도 난 나지. 약간 이런 자존감이 딱 서면서는 오히려 연애가 조금 더 편안해졌고, 그리고 내 줏대가 있고 내가 가진 철학이 있으니까 거기에 부합하는 상대를 빨리빨리 찾을 수 있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랑 연애하면서는 되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그냥 가식 없이 보여주는 거. 자, 또 다음 네. 이것도 아마 20대 분들이 많이 고민하고 많이 관심이 가질 주제인데 진로에 대해서. 전 이거 할 말은 사실 많죠. 저는 창업을 시작했을 때 다들 저를 보는 시선이 그 레드오션에 뛰어든다고? 레드오션인데? 근데 해보니까요. 물론 빠르게 보상받진 않았지만 지금은 사실 20대 때는 헤매면서 내가 왜 이렇게 결론이 안 날까, 이걸 언제까지 끌고 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때문에 되게 많이 무너졌었거든요. 근데 제가 다시 세워보니까 30대를 위해서, 그러니까 30대 탈바꿈할 사업을 위해서 기반을 세우는 시기지 거기서 결론 내리는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20대에 뭔가 시작했는데 20대에 결론 짓지 않았다? 그게 오히려 정답이 될 수도 있어요. 미완성이 완성으로 가는 걸 지켜보는 것 또한 기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헤맨다고 슬퍼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가치 있는 일은 빨리 성사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기반을 키우는 시기가 필요하고 내가 정확하게 어떻게 나아가실 것인가 이렇게 변화하는 시기 또한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너무 단정짓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늦은 때는 없어요. 제가 보니까 늦은 때는 없고 언제든지 이직해줄 수 있고 퇴사할 수 있고, 근데 그 과정 결과를 자기가 책임만 질 수 있다면 새로운 시도를 30대 때 해도 돼요. 50대 때 해도 되고, 이거 자기 마음먹기에 따라 달려있는 거지 그 사회적 기준을 자기한테 계속 넣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뭔가 인생은 속도전이 아니라 방향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업도 비슷하거든요. 평생 직장 없을 수 있어요. 근데 평생 직업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막 어떤 사람들은 제가 이 주얼리 디자이너라는 길 오기 전까지는 되게 많이 헤매던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헤맨 만큼 내 땅이 됐고요. 그리고 막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이거야 막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는 이걸 만나기 직전에 제가 되게 다양한 분야의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구나. 좀 남들이 봤을 때 너 왜 이렇게 산만해? 약간 이럴 수 있는 부분들. 근데 인생에서 산만함을 허용하면요, 자기 게 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크게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막 누군가는 그래요. 무너지면 절대 안 된다고. 근데 전 무너져 보라고도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아프니까 청춘이다. 맞아요. 그리고 안 헤매는 사람 없고 누군가 나를 이렇게 절벽으로 딱 밀치게 되는 상황이나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아마 그 시기를 그냥 묵묵하게 잘 견디다 보면 내가 떨어져서 죽는 줄 알았는데 내 등 뒤에 되게 큰 날개가 자라고 있었네? 이러면서 이렇게 훨훨 나는 느낌을 만날 수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너무 20대 때 결론 지으려고 노력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었어요. 저는 약간 나의 인생, 내가 주인공이다 라는 이 어떻게 보면 아까 초반에 진아 씨가 이야기한 거랑 조금 맞닿아 있는데 내가 정말 셀프, 나의 에고,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에고 말고 내 셀프가 원하는 게 뭐인지를 20대 때는 알아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진짜 나를 위한 걸까를 항상 생각을 하면서 지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래야 내가 내 자신의 인생에 몰입해서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 근데 왜냐면 사실 정답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뭐 취직을 하려는 사람한테 뭐 너가 하고 싶은 걸 해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는데 만약에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그 시점에는 내가 좀 현실적인 걸 구축하고 싶은 단계일 수도 있잖아요. 돈을 벌고 싶은 단계일 수도 있고 그러면 그게 틀린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전에 진아 씨가 선물해 주신 책 그 어른의 중력?
어른의 중력 거기에서 이제 의미형과 안정형이 나오잖아요. 의미형은 내가 살아가면서 의미가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타입이고요. 안정형은 그야말로 약간 안정감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좀 더 현실적인 부분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젊을 때 의미형일 수도 있고 안정형일 수도 있고 맞아요. 제가 전에 안정형이었고 지금 이게 조금씩 의미를 찾아가는 그쵸. 단계에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삶이 어떻게 보면 틀리지 않았어요. 왜냐면 의미형 사람은 의미형이었다가 안정형이 있고 맞아, 왔다 갔다 안정형이었다가 의미형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순서가 뭐가 먼저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을 열어두고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어떻게 보면 이 평생 직장이라는 건 요즘 없기 때문에 이게 끝까지 가리라. 나는 이 길이다. 이렇게 단정 짓는 것보다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지금의 나는 이게 필요한 상황이고 이게 나에게 중요해 라고 선택을 하면 그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아주 좋은 말이네요. 네, 뭔가 이게 주변 사람들의 그런 시선을 의식할 필요 시선이나 없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아마 치고 들어올 거고 그리고 가치관이 성립이 아직 안 된 맞아. 시기이기 때문에 많이 흔들릴 텐데 진아 씨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많이 흔들려 봐도 좋고 무너져 봐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 봐야 내가 지금 원하는 게 뭐인지 내가 뭐가 중요한 사람인지 더 깨달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에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지금 나에게 뭐가 필요하지를 항상 생각을 하면서 좀 내가 내 인생을 정말 이게 내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난 지금 안정이 필요해 또는 나는 지금 의미가 필요해라는 내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면은 좀 더 이제 30대 다가올 30대를 위해서 좀 더 준비를 해 놓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고 좀 저는 DM 같은 것도 좀 봤거든요. 근데 계속 저한테 천직 어떻게 만나요? 계속 이러는 거예요. 천직은요 만나는 게 아니라 구축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천직이라고 느끼는 사람 많이 없을 거고요. 그냥 일을 하다가 점점 재미가 붙고 내 삶의 의미와 통하고 더 잘해내고 싶고 이러면서 진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을 수없이 하면서 내 커리어를 발전시켜 나가다 이게 나의 직업관이구나 이렇게 서는 거지. 천직을 처음부터 찾으려고 그렇게 쉬운 길을 가려고 한다? 저는 이거는 조금 아니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진아 쉬운 거 씨도 없어요. 시행착오 많이 겪으셨잖아요. 남들이 아니라고 해도 갈 줄 아는 용기도 필요한 것 같아요. 남들이 내 인생 살아주는 거 아니잖아요. 결국엔 내가 내 인생 사는 건데 근데 남들 말에 너무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 그런 시기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시기를 잘 보내면 절대 안 흔들리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죠. 업에 대해서도. 근데 이제 막 뭔가 보여지기 위한 직업이랄까요? 남들한테 명함표처럼 이렇게 나 이런 거야. 나 이런 직업군이야. 멋있지? 이거는 일시적인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땐 나는 여기서 돈을 많이 못 벌어도 혹은 뭐 여기서 모모가 충족되지 않더라도 나는 이게 너무 좋아. 이게 자기의 진짜 직군이 아닌가. 근데 저 같은 사람도 있을 거고 그냥 현실에 맞춰서 나는 이런 직업군이 나한테는 어울리고 이게 안정감을 줘 하면 그것 또한 방법이니까 꼭 의미를 따를 필요는 없지만 맞아요. 한 번 팠으면 좀 오래 견뎌봤으면 좋겠다. 한 우물을 좀 깊게 파봐라. 저는 그걸 10년 주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너무 꼰대 같은 성격이어서 좀 길 수도 있는데 저는 약간 장인 정신으로 이 직업군을 좀 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실력을 갖추고 전문성을 강화시키고 그리고 사업가와 제작자 그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가는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10년이. 그래서 지금 5년 채웠으니까 앞으로 5년 남았잖아요. 그래서 한 우물을 좀 한 번 할 거면 깊게 몰입해봐서 진짜 내가 어디까지 가볼 수 있는지 또한 이렇게 한계에 부딪히면서 이렇게 깨나가는 것도 굉장히 천직을 찾는 데는 필요한 과정이다 라고 전 좀 말을 해주고 싶었어요. 저희 항상 하는 말 있잖아요. 밸런스, 균형. 완전 중요하죠. 저는 이 진로에 대해서도 약간 균형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맞아요. 의미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사람인지. 그러면은
뭔가 이 의미를 쫓아요. 의미를 쫓아서 이렇게 하되 현실적인 거를 되게 간과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나중에 현실적인 게 분명히 좀 맞아. 올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나는 이런 부분을 좀 못 봤네. 이건 미처 생각 못 했네. 그럴 때 현실적인 걸 보완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근데 만약에 저처럼 좀 나는 그냥 안정적으로 직장 다니는 게 편해 했는데 이제 근데 내가 왜 이렇게 살지 하고 이 삶의 질문이 저에게 들어왔잖아요. 그럴 때는 의미를 찾으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이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것보다는 이게 양쪽의 균형을 이루는 삶이 저는 좀 더 이상적인 삶이지 않을까 그 책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그래서 좀 20대 때는 그 균형을 좀 찾아가는 약간 예행 연습 비슷하게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너무 좋네요. 저희 이제 마지막 주제인데 소주제인데 네. 살아가는 태도, 약간 마인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저희 주제가 20대 때는 몰랐지만 20대가 지나보니 깨달은 것이잖아요. 그거라고 생각했을 때 말하고 싶은 거는 자기 원형은 심플할수록 좋고 비움을 알수록 단단해진다. 이게 20대 때는 막 채우려고 하거든요. 근데 진행해보니까요. 뭔가 제가 삶을 다 안다고 할 순 없지만 제 삶에서 필요했던 건 비움이었던 것 같아요. 그 공백의 시기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되게 달라지는 것 같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원형이 꼭 화려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좀 인생을 사람들이 가볍게 살아라. 근데 가볍게가 막 유흥을 즐겨라. 유흥만을 즐겨라. 이런 말은 아닌 것 같고 좀 심플하게 내가 언제 떠나도 가벼울 수 있게 살아라 라는 말인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되게 완성은 점점 해나가면 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알맹이를 너무 복잡하게 구축하지는 말아라. 이게 저의 그런 태도관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20대 때는 수식어에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수식어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 안에 비워져 있어서 남한테 요구하는 경우인 것 같거든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뭐 학벌을 중시한다, 뭐 직업관이 필요하다, 뭐 아니면 뭐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그랬던 사람들 치고 그 안에서 그 사람들이 구축해낸 것이 과연 그 정도의 것인가라고 생각했을 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그 롤모델이 좀 많아요. 뭐 그 사장학개론 출판하신 이렇게 그 저자로 계신 김승호 회장님이나 뭐 아니면은 이렇게 그 제가 모신 또 멘토님이 몇 분 계신데 그분들은 원형이 되게 심플하고요. 오히려 소박하고 겸손하고 좀 남들을 돕는 기버로 많이 사시기 때문에 저 또한 그거를 일찍 깨달았던 거 20대 때 그 본질이 뭔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30대는 20대에 살아온 태도로 그 삶의 방식이 많이 전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값을 너무 내려고 하지 말고 내 태도값에 집중하면서 과정에서의 걸어감을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좀 음미하는 시기였으면 좋겠어요. 좀 즐기세요. 저는 너무 좋은 이야기고 저는 약간 20대 때 돌이켜보면 자존감이 조금 낮았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도 저도 막 그랬어요. 높지는 않은데 근데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것도 달라질 수 있고요. 맞아요.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도 좌지우지한다고 봐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요거라고 생각하고 나는 요만큼이라고 생각하면 그만큼밖에 안 돼요. 맞아. 근데 나는 이것도 해볼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나는 이런 능력이 있고 나는 결국엔 이렇게 되고 싶어. 그러면은 거기까지는 못 가더라도 비슷한 근사치까지는 갈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내 삶은 내가 규정하고 내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나를 되게 하찮은 사람으로 대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밖에 못 되고 내 삶이 피폐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렇게 되기 바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쵸? 우리 정말 다 성장하고 싶고 다 잘 되고 싶고 내가 내 자신이 가장 애틋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존감이 낮을 필요가 없어요. 당당해도 되고 근데 이제 20대 때는 사실
뭐든지 좀 서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처음 살아보는 건데 맞아요. 어떻게 다 잘하겠어요. 그니까. 당연히 이 우여곡절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많이 부딪힐 수도 있고 없지. 그래서 완벽할 필요가 없고 그냥 최선을 다하면 돼요. 맞아. 뭐든 최선을 다하고 맞아요. 노력을 하고 그냥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고 안 되면 마는 거지. 맞아. 자책할 필요도 없어요. 맞아. 그래서 그런 마인드, 좀 당당한 마인드, 그 대신 겸손하고 내가 아는 게 다가 아니다. 틀릴 수 나는, 있다. 틀릴 수 있다. 이런 마인드를 장착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진아 씨가 아까 맨 마지막에 얘기한 것처럼 20대 때는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예쁜 시기예요. 맞아. 그래서 그때 사진을 보면요 얼굴이 좀 탱탱해요. 지금 없는 그런 생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웃고 많이 즐기면서 사는 게 답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 하나 더 하자면 자존감 얘기인데 자존감 낮아도 저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뭘 그렇게 자존감이 높아야 되고 막 사람들이 자존감 꼭 키워라 이러잖아요. 근데 자존감 키우면 좋다. 키우면 좋다. 왜냐면 자존감이 커지면 내 인생의 연민을 가지는 만큼 다른 사람들에게도 연민을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또 자존감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 얘기하자면 외적으로 키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외적으로 키워서 뭐 예쁘고 아름답고 멋지고 이게 되게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죠. 시선이 막 따라 붙으니까 그걸로 충족이 된다면. 근데 제가 키웠던 자존감의 방법은요. 삶을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그 향훈 씨 말대로. 되게 자기답게 그냥 루틴을 짜서 이 삶의 그런 방식들을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구축을 해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 그 루틴이 나를 지키는 날이 와요. 그래서 그러면서는 아, 내 시간적 가치가 되게 귀하구나. 내 인생에 돌아오지 않을 시간에 난 누구와 함께 하고 싶은가도 정의가 내려지고 내가 어떻게 인생을 대할 것인가도 되게 많이 바뀌는 것 같거든요. 전 그러면서 인생의 성실도로 자존감을 회복했던 타입이라 자존감을 만약에 높이는 방법을 찾고 계신다면 이 삶의 루틴을 짜서 치열하게 한번 살아보길 추천드릴게요. 너무 번아웃 올 정도는 말고. 약간 그러면은 좀 자존감 회복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20대 때는 몰랐던 것들 안에 정말 여러 소주제로 펼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네, 이번 에피소드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고 마무리 지을게요. 네, 다음에 봬요. 안녕.